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좋은 생각이나 상상은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하다 보니 유튜브 소재에 관해 생각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유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멍합니다. 뭐였더라?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조차 생각이 안 납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각해도 막상 하려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은 이유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네이버 뉴스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습관은 최상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습관에 관한 명언들입니다. 제가 오늘 습관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메모의 중요성에 관해 얘기하려는 것인데 얘기가 꼬입니다. 아무튼 메모의 습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메모의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아주 예전에 캐논 카메라 광고 카피입니다. 지금 봐도 멋진 카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기록해야 합니다. 적고 또 적어야 실수가 없고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적자 생존. 옛 사람들은 삼상이라고 하여 마상, 척상, 침상에서 좋은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마상, 말 위에서, 그러니까 탈 것을 타고 이동 중일. 척상, 척간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침상, 침대 위에서, 잠자리에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좋은 생각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느닷없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상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라도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자리하기엔 우리의 뇌는 너무나 작고 가볍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마상에서, 척상에서, 침상에서 멋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생각이나 상상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트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휴대폰에 노트 앱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요즘 너무 좋은 메모 앱들이 많습니다. 어떤 앱이라도 좋습니다. 네이버 메모도 좋고 에버노트, 조플린, 노션, 구글 킵 등등. 저는 에버노트란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메모 앱으로 에버노트가 그저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횟수로 7년째 잘 사용하고 있는데 보관된 노트가 1000건이 넘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에버노트 전도사입니다. 에버노트를 잘 사용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도 자주 해줍니다. 설마 아무도 그리 생각하지 않겠지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광고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최고 상품인 월 15,000원 비즈니스 상품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무료인 베이직 사용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적는 순간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트북에서 적다가 휴대폰에서 또 이어 적어도 됩니다. 무료인 베이직 상품도 2가지 기기에서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버노트 잘 사용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과장 아닙니다. 끝까지 영상 보신다면 제가 오늘 큰 선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는 않을지 몰라도 제 영상 잘 이해하신다면 인생 전반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에버노트의 기능, 좋은 점 이런 것은 다른 좋은 영상 보시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로 배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만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앱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자영업자의 메모 앱, 자영업자의 사무기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영업 사장님들의 앱, 자영업자의 필수 사무기기라고 하느냐? 첫 번째, 검색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억이라고 검색합니다. 여기 오렌지 타운 시세 보겠습니다. 4년 전 제가 이곳을 지나다 부동산 시세가 궁금해서 부동산 앞에 붙어있는 매물 안내문을 찍어둔 것입니다. 달랑 사진 한 장 있네요. 6억을 검색했는데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뭐죠? 여기 6억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당연하고 사진 이미지에 있는 글자까지 검색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사진 찍어 보관하면 됩니다. 1층 전면 74앱에 6억, 22평, 실평수 15평 정도에 6억이면 비싸나요? 촌에서? 그 다음 아주 많이 쓰이고 너무 유용한 스캔 기능입니다. 고장 안 나는 스캐너 하나 드립니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영업 중 음식점의 예를 들어 본다면 처음 가게를 계약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지구건청에서 영업신고증,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그리고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게 되면 통장사본, 정수기 계약서, CCTV 계약서, 인터넷 전화 계약서, 포스 계약서 등등 보관해야 할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고지서 등등 또 많이 생깁니다. 일단 보관해야 될 문서, 근로계약서, 거래명세표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종이채 보관하지 않고 에버노트로 바로 스캔을 하고 버려도 될 건 바로 버립니다. 어차피 다음에 보지도 않을 거래명세표, 이러저러한 고지서들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려고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 의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모두 전자로 발행하고 받고 하면 편하지만 종이로 받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보관 잘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현금 잃어버리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그런 종이계산서 같은 거 받게 되면 그냥 에버노트로 스캔을 해버립니다. 한 폴더에 모아놓으면 됩니다. 스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버노트를 실행시키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초록색 플러스 표시를 누르고 카메라 선택하면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와 대비되는 배경이면 스캔이 또렷하게 더 잘 됩니다. 바로 이렇게 캡처 중 하면서 스캔이 됩니다. 제목 정하고 저장하면 끝입니다.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왔죠. 휴대폰 갤러리에 이미지로 보관하고 싶으면 위에 공유 버튼 클릭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캔한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톡 보내기 해서 카톡에서 이미지 다운합니다. 다운됐는지 갤러리에서 다운받은 스캔 이미지 확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관해 두면서 필요할 때 문자로 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답답한 행정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종이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톡이나 문자 그런 거 안 된다면서 실물 문서가 필요하다면 꼭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아직 그런 답답한 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까 스캐너 하나 드렸고 지금 팩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팩스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앱스토어에 모바일 팩스 검색해봅니다.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모바일 팩스 설치 설명 드리느라 있는 거 삭제하고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가 끝나고 앱을 열면 접근 권한 안내 허용하고 전체 동의하면 신규 가입인지 기존 팩스 번호가 있는지 묻습니다. 신규 가입하면 팩스 번호를 드립니다. 진짜 팩스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뒷자리가 같은 5개의 팩스 번호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제 휴대폰 뒷자리는 0160이겠죠. 번호를 정하고 다음 하면 이렇게 연락처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팩스 받을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자기 팩스 번호를 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꼭 등록해야 합니다. 내 모바일 팩스하고 저장. 이렇게 제가 팩스 하나씩 드린 겁니다. 모바일 팩스의 사용 방법은 다른 좋은 영상 볼 것도 없이 보면 바로 압니다. 사용자 화면이 직관적이어서 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팩스 상단 메뉴 탭을 보면 팩스 발송 내역, 수신 내역, 보관함 이렇게 있습니다. 더 이상 있을 것도 없죠. 팩스 보내기와 예전에 보냈던 내역, 받았던 내역, 그리고 보관함 심플합니다. 그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저기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입력에 받는 사람의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 입력 후 보낼 문서를 갤러리에서 찾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낼 문서의 범위를 정하고 난 뒤 좌측 상단의 체크 표시를 눌러 완료. 변경된 이미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이제 됐습니다. 여러 장을 보낸다면 똑같은 순서로 추가하면 됩니다. 파란색 사각형 밑에 있는 클립을 클릭해서 문서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미리 보기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팩스 발송을 누르면 팩스가 전송됩니다. 이거 정말 유용하고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사용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호 변경으로 사업자 통장의 이름을 바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어. 제 차례가 되어 통장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냐고 해서 본인이라고 했는데 본인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에버노트에 모든 사업자 등록증이 스캔되어 있어 톡이나 문자로 보내겠다고 하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팩스로 가능하다고 팩스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팩스 번호를 주는 순간 바로 모바일 팩스로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하고 한 번 더 말을 하기에 팩스 보냈습니다 하니 살짝 당황하더니 저쪽으로 가더니 아 들어왔네요 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톡이나 문자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팩스를 보낸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또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제 승용차가 리스 기간이 끝나 제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야 됐습니다. 서류를 들고 등록 사업소에서 명의 변경을 마치고 나오면서 일이 제대로 다 끝난 건지 확인차 리스사에서 보낸 안내문을 읽어보는데 변경된 차량 등록증을 리스사에 팩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차량 등록증 에버노트로 스캔하고 모바일 팩스로 팩스 발송 끝. 엊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또 뭐가 미납된 게 있나 하고 뜯어보니 보험금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많이 내서 돌려받는 건데 공돈 생긴 기분입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계좌번호 적어놓고 아래 이름 적 사인해서 에버노트로 스캔, 모바일 팩스로 팩스 발송 끝. 추석 연휴가 끝나면 입금이 되겠죠. 이렇듯 팩스 쓸 일 뭐 있어 하고 흘려 듣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사용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명함에도 사무실 팩스 번호 말고 이 모바일 팩스 넣는 게 더 편리합니다. 바로 팩스 확인하고 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잊어버리면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팩스는 어찌 그리 고장이 잘 납니까? 또 어떤 건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팩스 없는 분은 동사무소 찾아 문방구 찾아 뛰어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을 바꿀 만한 메모 앱인 동시에 자영업자의 스캐너인 에버노트와 절대 고장이 없는 모바일 팩스 드렸습니다. 고맙죠?